평화로웠던 일상 속 현재 대한민국 땅에 있는 모든 국민들에게 똑같은 문자가 국민 사용투표가 전송됩니다. 그 내용은 아동 성착취물 유포범 백이철의 사형 찬반 투표였죠. 그리고 그 제한 시간은 불과 1시간. 그렇게 시간은 빠른 속도로 흘러가고 사람들은 더 빠른 속도로 투표를 하기 시작합니다. 국민 사형 투표? 그리고 그 당사자 백이철은 현재 실제로 납치돼 있었죠. 동민아! 너 뭐야 인마? 너 뭐야 인마? 그 시각 너 뭐하는 거야 이 새끼야 이게 지금? 그 투표율은 찬성 84%. 너 뭐야?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 걸까요? 국민 사용투표 바로 시작합니다. 8년 전 미친듯이 뛰고 있는 한 남자. 그가 향한 곳엔 괴한 한 명이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있었죠. 어떻게든 살기 위해 안간힘을 쓰며 도망치는 남자를 끝까지 쫓아간 뒤 감정이라곤 존재하지 않는 표정으로 그의 삶을 끝내버립니다. 심지어 형사 무찬이 사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그는 그 짓을 멈추지 않고 있었죠. 게다가 도망갈 생각조차 하지 않고 총을 겨누며 위협하는 무찬을 당당하게 대면한다. 3년 뒤 출소 후 BJ로 전직한 박연진 아니 주연. 이곳은 공장형 개인방송 노예 양성소였죠. 너 이번 달 병풍 몇 개 받았어? 야야야 더 흔들라고 더 시청자 다 빠져나간다. 그런데 무찬이 이 방송을 시청하며 이보다 더 안 어울릴 수 없는 채팅을 조집니다. 2년? 2만원. 이것은 이게 유명한 지하상가에서 산 거거든. 국제빌딩 지하상가. 그들만의 암구호였죠. 그렇게 무찬은 국제빌딩을 찾아내고 지원병력 도착 전 홀로 진입을 시도한다. 들어가. 매질이나 해야 되겠다. 인연 껴버린다. 이어서 일촉즉발의 순간 무찬이 등장하고 차례차례 참교육을 시연해주죠. 이에 정체를 드러낸 경찰 주연도 니들 특히 아까 그 패드립 남발한 신을 치고 너 이 새끼 IP 지금 깐다. 오지는 뒤끝을 보여주고 무찬은 곧바로 우두머리의 방을 체크하는데 증거를 찾는 게 아니라 증거를 만들어버린다. 싸늘함을 느낀 주연이 이를 촬영하던 그때 범인이 튀어나오지만 때마침 도착한 지원병력이 그를 체포하고 사건이 일단락되죠. 영장 없이 이러다 정말 큰일 납니다. 그런데 무찬이 주연의 핸드폰을 압수해가더니 저기요! 아까 그거 증거 심으신 거죠? 본인이 찍힌 영상을 삭제해버립니다. 작전 치는 게 주특기라더니 그 정도 다 진짜였네요. 그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잡았잖아. 체포와 구했잖아. 피해자 구조 그리고 그럼 된 거야. 악인 참교육이었죠. 나도 들었어 이 소문. 본청 사이버 수사팀 주연. 주특기 내부 고발. 그렇게 저 개또라이. 지리는 첫 만남을 보여주는 걸로 보아 한 3화뒤 서로 좋아 죽을 확률 58,000%. 몇 시간 뒤 내가 뭘 잘못한 건지 모르겠네. 재능 있는 친구들 발굴해서 꽁 펼치게 도왔으면 나라에서 상을 줘야지. 대접이 왜 이러냐고. 역시나 뻔뻔하게 나오는 범죄자는 영업상 과실이 좀 있다고 칩시다. 벌금 내고 영업정지 뭐 한 6개월? 반성은커녕 거기까진 내가 받아들인다 이거야. 근데 덱들은 오히려 경찰들을 영장도 없이 사무실 다 때려부수고 남의 밥줄에 스크래치 낸 거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절대 안 넘어갈 거야. 나도 변호사 있다 이거거든. 무차는 이 모든 상황을 예상하고 용광이 알지? 미리 증거를 심어놓은 것이었죠. 초보는 그렇게 낯이 있는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당연히 발뺌하는 그에게 나 전에 영가동 야산에서 발견됐어. 시신으로. 가족한테 마지막으로 전화가 온 곳은 내 사무실인데. 빼박 정황과 사장님 방에서 용광이 DNA가 잔뜩 나왔고 더 빼박 조작 증거들을 나열하자 내 방에 들어온 적도 없는데. 그의 입은 자동으로 열려버리고 그 방이 아니면 어느 방에서 죽였을까? 정말로 살인은 하지 않았기에
정말로 너무나 억울해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성매매 납치 살인 사체유기로 15년. 무찬에게 있어 지금 자백하면 성매매 하나 빼준다. 범죄자의 억울함 따윈 무슨 개같은 소리를! 가장 고려치 않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때 무찬의 신호와 함께 카메라가 꽂히더니 자신의 뚝배기를 책상에 박아버린다. 싫어. 그럼 경찰 폭행 추가. 다시 물어볼게. 지금부터 더 자세히, 제대로, 남김없이 다 말해야 한다. 현재 이 범죄자 놈에게 다른 방법이란 없었죠. 이어서 병원 가야 할 것 같은데. 이미 준비된 반창고를 뜯어주는 동료 형사 한두 번도 아니고. 상습범들이었습니다. 한편 다음날 아동 성착취물을 무려 20만 건이나 판매하고도 고작 1년 6개월의 형을 치르고 나오는 최악의 성범죄자 백이철의 출소일에 분노한 국민들이 몰려들고 모두 분노하고 있습니다. 무참팸은 이런 쓰레기를 호위하기 위해 출동해 있었죠. 우와, 경찰이 반갑네. 경찰이나 직접 후회해주는 거? 대한민국 많이 좋아졌네. 선진국 같아. 넘어지면 큰일 나니까 조심하시고. 이어서 호송 차량으로 그를 데려가기 시작하는데 반성을 모르는 백이철과 저거 봐 저거 대한민국 경찰이 범죄자를 지키느라 시민하신다. 한 시민의 말을 들은 무차는 그를 놔버린다. 그렇게 적당한 참교육을 시전해준 뒤 차에 태워주는데 똑바로 못해? 경찰이 나 하나 보호를 못해서 그렇게 세금들 받아 처먹고 내 얼굴 이꼬라지로 시종일관 징징대더니 퇴직해서 갈 데 좀 찾아오든가. 끝까지 신경을 긁고 가는 그에게 무차는 어이 돌팔매질로 다시 바꿨죠. 스트라이크 투. 답례를 해주죠. 변호사가 하지만 전직 대법관. 여전히 더러운 유정무죄 사유였습니다. 반성 많이 했다잖아요. 다신 그런 더러운 짓 안 할 거라고. 걔가 똥을 끊지. 그리고 역시나 너 가져왔지? 외장하드 반성은 개뿔. 출소한 지 30분도 안 돼서 준비 다 됐어? 아니 서버 깔고 작업실 준비한 지 한 달도 더 됐어. 출소 한 달 전부터 다시 범죄를 이어나갈 준비를 완료했었죠. 오늘부터 스타트 그럼. 그리고 그날 저녁 야 이번 컬렉션 죽인다. 이 인간 같지도 않은 쓰레기들은 뒤끝없는 거 확실하지? 부모가 죽었거나 잊었거나 1년 넘게 찾는 사람 없는 애들만 내가 모은 거야. 듣기만 해도 역겨운 피해자 모집 기준을 읊어준 뒤 방에서 결혼한 건 진짜 그거 신의 한 수였다. 말도 안 통하는 외국인 이제 쓸모도 없는데 들어간 돈이나 회수하자. 그저 출소를 위해 계약 결혼했던 아내를 정리할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걔가 법정에서 막 운바람에 너 그거 감형된 거야. 뒤끝 없게. 그 시각 빠르게 스쳐 지나갔던 백이철 아내의 표정을 목격했던 무차는 그녀에게 찾아오죠. 제발 가요. 곧 남편 와요. 경찰이 끝까지 발견 못한 피해 아동 사진과 영상들이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백이철이 그걸 다시 내다 팔까봐 매일 불안에 떤다고요. 그거 담긴 하드 빼오고 증언해요. 그럼 한국에서 자리 잡게 내가 도울게요. 그는 백이철이 결혼할 때 계약 지킬 것 같아? 이미 모든 걸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입 다물면 당신도 공범이야. 그때 잘 생각해봐요. 집에 돌아온 백이철로 인해 급하게 돌아서는데 남편이 취한 거 같으면 와서 북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씨. 아유 도움이 안 돼. 돌아오자마자 쓰레기 짓을 해대는 그를 보며 가만 안 둬. 무찬의 인내심은 내 신용카드 마냥 한도를 초과해버리죠. 이어서 살포시 마스크를 쓴 뒤 감시 카메라를 부수고 이 쓰레기도 부셔준다. 뭐야 씨. 또 뭐야 이 새끼야. 한편 그날 저녁 여동생이 고장난 노트북을 수리 중이던 주연에게 만만치 않은 악성 코드가 발견되죠. 심지어 사이버 수사국 수사관으로서의 경험과 지식으로도 쉽사리 풀 수 없는 코드였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을 헤매던 그때 부자연스러운 텍스트 파일을 발견하고 이 텍스트 파일이 이렇게 공? 영상인가? 확장자명을 변경하자 한 영상이 잡았다. 드러난다. 그런데 그 내용이 죽어도 쓴 새끼들이 너무 많아. 법은 무능하고 썩어빠진 너 같은 인간은 사방에 널렸어. 대한민국
없어. 난 진상이야. 심상치 않았죠. 그렇게 만든 건 바로 나. 그리고 너. 전부 우리 탓이잖아. 죽음 안 당한 무죄의 악마가 잘 쫓아라서 돌아다니는 걸 생각하면 그 생각만 하면 참을 수가 없어. 당장이라도 진짜 발기고 숨통을 찔러버리고 싶어. 그래서 결심했어. 다 쓸어버리기로. 나처럼 후회하는 사람은 나쁘게. 기다려. 내가 너 잡으러 간다. 이에 주연은 출근 후 IP 추적을 해보는데 그 해킹 수준치고 본청 DB에도 없는 신인이네. 등록조차 되지 않은 IP입니다. 잡으러 간다. 미친놈이네. 좀비 PC를 만든 것도 얘 같은데 목적을 모르겠어. 그날 저녁 주연의 여동생 주민의 반. 평범한 교실로 보이는데 그런데 다정하던 담임이 디베브로 보이는 채팅 사이트에서 의미심장한 대화를 나누죠. 그리고 몇 분 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에게 국민 사형투표가 시작됐던 것이었습니다. 모든 실시간 검색어는 국민 사형투표와 배기철에 대한 내용으로 도배되고 와 대박. 우리 반에도 문자 받은 애들 있대. 지금 다 날림. 네 친구들 다 그 문자 지우라 그래. 왜? 너 나 반 애들까지 다 똑같아. 전 국민이 동시에 같은 문자 받은 게 이상하잖아. 이거 그냥 문자가 아니야. 여론조사할 수도 있지. 이거 누른다고 진짜 죽일 것도 아닌데 유나는. 너 설마 누른 거 아니지? 언니가 난리쳐서 못 눌렀잖아. 사람들은 솔직한 자신의 심정을 누가 봐도 어른 일인데. 익명투표를 통해 남들도 다 그렇게 생각할걸? 드러내기 시작하죠. 그 시각 당사자 배기철은 무찬에게 조 터진 뒤에도 정신을 못 차리고 룸사롱에서 노는 중인데 아 뭔데 그래 좋아. 투표를 보자마자 야 이건 또 뭔 지랄이야. 야 니도 찍어 찬성. 찬성 투표를 종용한다. 오빠 그러다 진짜 사형되면. 야 내가 강간을 했냐 애들을 죽였냐 이거 다 내 돈줄말이라고 쇼하는 거야. 야 찬성해. 찬성. 사형. 그렇게 사형. 야 사형. 본인도 자신의 사형에 투표를 하고 야 죽여봐. 죽일 수 있으면 죽여봐. 사형 사형. 찬성 84%라는 압도적인 지지율로 그의 사형이 결정되죠. 그리고 몇 시간 뒤 누군가에게 납치당한 배기철은 그에 어울리는 처참한 최후를 맞이한다. 이게 뭐야 이게. 평소 그렇게 좋아하던 돈에 둘러싸여 이게 돈이 다 얼마야? 말 그대로 돈 질식사를 당한 상태였죠. 심지어 현장이 깨끗해도 너무 깨끗하다. 지문하고 족적이 그야말로 배기철하고 최초 발견한 지구대학 거 말고는 없어. 증거라고는 없는 완벽범죄였습니다. 기대 많이 하지 마. 그런데 몇 분 뒤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 녀석이 다시 등장한 뒤 우선 본 영상을 우측 상단의 가입표 버튼을 누르면 꺼지는 결코 강제 시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튜토리얼을 진행하기 시작하죠. 어젯밤에 전 국민에게 투표 문자를 보내고 그 결과에 따라 배기철의 사형을 집행한 건 심지어 바로 접니다. 자신이 살인범임을 대놓고 증빙한다. 제 말에 의심을 가질 분들을 위한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배기철을 죽이며 찍었던 수많은 사진들을 보여주며 그렇게 한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자신의 살인을 배기철은 죽어 마땅했으니까요. 정당화하기 시작하죠. 배기철은 아동 포르노 영상 20만 건을 유통해서 벌어들인 돈이 4억이라고 했었죠. 이어서 하지만 정말로 그게 다일까요? 가상화폐 거래소를 탈탈 털어보니 그의 숨겨진 여죄들을 배기철의 숨겨진 수익이 20억 가까이 나오더군요. 모두 까발리기 시작합니다. 20억. 근데 이 쳐 죽여도 시원찮은 작자가 감옥에 얼마나 있었죠? 고작 1년 6개월입니다. 1년 6개월.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 반성문 줄창 썼다고. 결혼한 가장이란 이유로 2년도 안 돼서 풀려났어요. 배기철은 정말 자신의 말대로 죄를 뉘우쳤을까요? 게다가 경찰한테 안 걸린 영상도 엄청 많았고 그의 생전 모습과 그 잔혹한 살해 방법을 법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모두에게 하지만 공평해야죠. 공개하죠. 비상식적인 법 때문에 죽어 마땅한 자들이 우리 곁에서 버젓이 숨쉬며 살아가는데 소름이 끼쳐 잠이 안 와요. 이어서 그래서 지금부터 매달 15일 30일 밤 10시 이 미친 짓을 18세 이상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국민 사형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정기적으로 주최할 것을 발표합니다.
심지어 투표는 문자 발송 후 정확히 1시간 동안 반드시 50% 이상의 찬성표가 나올 경우에만 사형을 집행합니다. 나름의 확실한 규칙과 저지른 죄에 비해 터무니없이 약한 판결을 받은 자, 그 선발 기준, 법의 구멍을 찾아내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간 무죄의 악마들을 심판할 수 있는 건 결국 그리고 그 책임감을 여러분뿐이고 대중에게 심어준 뒤 이제 우리 손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야 됩니다. 마치 본인이 정의의 사도인 양 제가 여러분의 충실한 워치독이 되어 그자들을 감시하고 목덜미를 물겠습니다. 국민들의 대리인으로서 자리매김합니다. 우리의 정의는 상식적입니다. 그렇게 방금 받은 동영상으로 배기철이 사용됐음이 명백해졌습니다. 앞으로도 예고 살인이 일어난다면 전국은 난리가 나고 그 여론은 국민 사형투표 찬성 쪽으로 기울기 시작하죠. 국민의 심정을 대변한 정의 실현일까요? 아니면 곧이어 본부장으로부터 소환이 이어지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무찬에게 사형투표 특수본 맡아. 내가 본부장 맡고 또 한 3개 팀 정도로 꾸려봐. 국민 사형투표 TF팀 구성 권한이 주어집니다. 며칠 뒤 곧바로 팀을 구성해 브리핑을 시작하는데 사건 당일 밤 10시가 지난 시점에 강남의 한 술집에서 나와 택시를 타고 사라진 후 다음날 오전 3시경 사망한 채 발견됐습니다. 가장 의심스러운 건 마지막에 탄 택시인데 최종 목격된 술집부터 사망 장소까지 동선상 모든 CCTV를 수거 중입니다. 결과 나오는 대로 용의자 특정하겠습니다. 아직 그 어느 것도 확증을 확보하진 못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저기 주연이 그의 앞에 나타납니다. 드릴 말씀이 있는데. 이보시오. 이어서 저 지금 현 상황에서 사형투표 범인이 가장 솔깃한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발언을 이어가죠. 그렇게 자신이 미리 발견했었던 영상을 먼저 보여준 뒤 이 범인이 배기철 건 터트리기 전에 테스트 삼아 배포한 시험 영상으로 추정됩니다. 본방보다 내용은 더 격하고 말투도 그렇고 분위기도 다른데 해당 연습 영상과 근데 딱 하나 안 바뀐 게 있더라고요. 본방의 유일한 공통점을 제시하기 시작합니다. 전부 우리 탓이잖아. 죽어마땅한 무죄의 악마가 잘도 살아서 돌아다니는 걸 생각하면 그 생각만 하면 참을 수가 없어. 그것은 바로 무죄의 악마들. 무죄의 악마들이라는 워딩이었죠. 그리고 그 단어의 유래는 딸의 살인범이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나자 피해자 아버지가 직접 죽인 사건이 있었죠. 8년 전에. 팀장님이 담당이셨고요. 8년 전의 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최후 진술 때 한 말이에요. 무죄의 악마들. 그 아버지 권석주가 범인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들은 무찬의 표정이 심각하게 굳어지기 시작하죠. 8년 전 그날 그 권석주와 대면했던 무찬은 그만해. 울먹이는 목소리로 그를 만류했었습니다. 석주는 무찬의 가족 같은 형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지금 감옥에 수감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수년 전 석주의 최종 공판 기일날 피고인 최후 진술하세요. 재판장님, 그리고 여기에 모인 관계자분들, 그는 차분하지만 제가 그동안 한 번도 제 스스로를 변론하지 않은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확신에 찬 말투로 변우택은 죽여 마땅한 자였습니다. 본인의 신념을 생명을 빼앗아 그 부모를 슬프게 한 점은 미안해도 저의 8살짜리 딸아이에게 몹쓸 짓을 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자의 사정을 고려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당당하게 외칩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이어서 무죄의 악마들이 여전히 이 나라에 존재한다는 게 그 워딩 정말 화가 납니다. 무죄의 악마들에 대해 끝까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파렴치한, 수사보다 실적에 눈이 멀어 기어이 범인을 풀어준 경찰, 그리고 그깟 종이 뭉치 법전과 선례여며 비상식적인 판결을 내린 사법부! 강하게 설파하죠.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 편을 든 당신들 모두 유죄야! 유죄! 그리고 그가 이날 세상에 처음 꺼냈던 무죄의 악마들이라는 워딩을 정확하게 이 가면의 산에 죽어마땅한 무죄의 악마가 잘도 속진 개탈이 사용했던 것이었습니다. 생각만 하면 참을 수가 없어. 무죄의 악마들. 무죄의 악마란 표현 예전에 들었을 때도 묘하게 귀에 걸렸거든요. 인용문은 아니고 권석주가 가장 먼저 한 말 맞아요. 주연이 석주를 강력한 용의자로 의심하는 근거였죠. 이어서 이 동영상 제가 파볼라니까 저 특수본으로 차출해 주시죠. 찾아온 진짜 목적을 말하지만 우리 쪽에서 다시 체크할 테니까 두부가 고생했고. 바로 컷당합니다. 팀장님! 왜냐하면 권석주 아직 청남교도소에 있어. 8년째 감옥에 갇혀 단 한 번 외부인 면회한 적 없고 외부로 편지 한 장 내보낸 적 없고. 외부와는 완벽히 단절된 그가 범인이란 것은 근데 사형투표? 불가능해. 현실적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였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날 저녁 언행일치 세계 챔피언 무찬은 석주의 자료를 밤새서 다시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다음날 그가 향한 곳은 석주가 수감돼 있는 청남교도소. 하지만 역시나 어쩌시오.
권석주가 면회를 끝까지 거부하는데. 면회를 거부당합니다. 그렇게 수학 없이 나오는 길. 네. 배기철을 마지막으로 목격한 웨이터 지금 업소에 있대서 바로 현장 탐문 나갈 건데 처음으로 사건의 실마리가 등장하죠. 웨이터 오영돈요. 네, 인터넷 아이디 원샷 원킬. 저희가 일상적인 사이버 탐문 삼아 업소 IP 주소로 나간 게시물을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여기 배씨 사망날 올라온 거요. 대박 배기철 우리 가게 예약. 더럽게 놀아서 여자들 달래려면 똥줄 빠질 듯. 이것 때문에 배기철 위치를 안 것 같고 또 하나는 얘가 이 오영돈이가 다른 사이트에 올린 건데 쓰레기로부터의 쓰레기 단서였습니다. 미친 새끼네 이거. 나도 바로 갈 테니까 그쪽에서 만나죠. 한편 날아갈 것 같은 표정의 주연. 그 이유는 어이 쭉! 친들의 무찬이 결국 그녀를 특수본으로 차출했기 때문이었죠. 가자! 미친놈 잡으러. 그지가 무찬은 글을 올렸던 룸사롱 웨이터에게 향하는데 명불 쓰레기 알레르기가 있는 그는 택시 도착하자마자 앱으로 불렀어? 참교육 세팅을 한 뒤 나갔는데 그 요 앞에 서 있더라고요. 그럼 일부러 기다렸다가 태웠던 건데 주변 카메라 좀. 동료 형사를 내보냅니다. 그렇게 문지기를 세워놓은 뒤 물리력을 행사하죠. 이어서 이거 짭새가 때려서 기가 먹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자 그의 주특기 불법 영상 유출의 살인죄 공모. 미리 약속하고 배기철 태웠지. 범죄 펌핑을 시작합니다. 수고비 어떻게 받아? 그러자 바로 콜 기사의 명함을 건네받고 곧바로 그를 찾아가는데 얼마 전에 시끄러웠던 일 있잖아요. 사형 투표요. 그때 피해자가 배기철이라고. 맞죠? 제대로 짚은 듯했죠. 내가 딱 보니까 그 사람 같더라니까. 배기철 만난 적 있습니까? 네, 그 대리기사를 불렀더라고요 그 사람이. 사건 당일 밤 내가 차를 태워줬는데 다음날 아침에 죽었다 그래서 깜짝 놀랬죠. 자기가 지금 아무 차나 막 탈 상황이 아니랬는데 태울 때 보니까는 나를 왜 불렀는지 알겠더라고. 저희 VIP 손님이니까 잘 부탁드려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처음에 차가 세워져 있던데 도로 태워다 줬어요. 여기까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네, 손님.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뭐 그렇게 많아? 왜냐하면 문자 보낸 사람은 누군데요? 승객이 잠들었는데 배기철은 잠들었고 그럼 문자 보낸 사람이 따로 있단 거잖아요. 누군가 대신 돈을 준 것이었죠. 진짜 그러네? 아니 나는 처음에 예약받은 문자랑 번호가 같길래 별 생각 없이 잠시만요. 여기 있네. 이거네. 그 문자에 택시 번호도 있었어요. 몇 분 뒤 야, 이 택시로 랩핑한 대포차에서 바로 안 나왔네. 지금 폐차장에서 발견됐습니다. 차량의 소재가 파악되고 급하게 폐차장으로 달려가지만 그쪽에 해당 택시는 이미 박살이 나버립니다. 이거 어쩌지? 블랙박스고 뭐고 싹 다 못 쓰겠는데. 한편 그날 저녁 주연팀은 악성 코드가 시작된 최초의 IP를 알아낸 뒤 그곳으로 찾아가 보는데 나 주소 보고 설마 싶었는데. 맞아 여기. 그 장소는 배기철의 아지트였죠. 숫자 하나하나가 완벽하게 일치해. 그 말인즉슨 배기철 사형 투표를 배기철 아지트에서 연습을 했다고. 등잔 밑에서 이 모든 것을 계획한 것이었습니다. 파면 팔수록 이 새끼는 미친놈이다. 아니 너 근데 겉보다 너 팀장님한테도 알리지 않았니? 개망. 겁나게 빨리도 안 내. 동현물과 저 늙은이가 좀 날아왔나. 뭐야 이거? 네, 오셨어요. 네. 너 지금 장난쳐? 네? 쫓다 보니까 여긴 걸 어쩝니까? 믿기지 않는 최초 위치였지만 확실해? IP가 거짓말을 할 리는 없었죠. 그렇게 안으로 들어가 보는데 랜선을 꼽자 접속 기록 확인됐습니다. 배기철 출소 약 한 달 전부터 여기 서버를 썼네요. 무려 한 달 전부터 준비된 범행이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이건 청에 들어가서 제가 분석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열심히 뛰는 사이 2차 투표 D-Day는 빠른 속도로 다가오기 시작하죠. 한편 너는 투표했어? 난 했지. 이제 온 국민의 대화 주제는 그것도 다 살인이다. 야, 인간이 아닌데 뭔 살인? 국민 사형 투표가 된 지 오래였습니다. 그래서 너는 투표 안 할 거야? 그러게 너. 쌤은 찬성? 반대? 어디다 투표하셨어요? 햄이야. 모든 선거는 비밀 투표가 원칙이라고 쌤이 가르쳐 줬는데, 응? 그리고 미니 말대로 국민 사형 투표는 범죄자가 만들어낸 범행 도구야. 학교 측에서도 곧 무슨 말이 있을 테니까 다들 그 일로 너무 떠들지 말고. 아주 참된 선생님 같아 보이는데 그럼 쌤은 사형투표에 찬성 안 하신다는 거죠? 주민의 추가 질문에 이어진 그의 대답에서 나 발상은 참신하다고 생각해. 근데 또 주목해야 할 거는 첫 투표에서 곧바로 과반수가 넘는 국민들이 참여를 했다는 거야.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백이철이 받은 벌이 부족했다고 느꼈다는 거고 이 사법부의 불신이 크다는 거니까. 그치? 선생님은 동급생 지훈이 또 투표가 있을 거라고 확신하시네요. 허점을 캐치합니다. 그는 무의식 중에 투표라고 하셨잖아요. 두 번째 투표를 확신한 워딩을 사용했었죠. 뭐 아직 범인이 잡히지 않았으니까. 지훈이는 어때? 넌 사형 투표가 옳다고 생각하니? 뭔가를 바꾸고 무너뜨리려면 누군가 피를 흘려야 한다는 건 맞다고 생각해요. 이 친구도 최소 인생 3회차 같은데 우리 반에 이렇게 과격한 아나키스트가 있을 줄은 몰랐네. 심상치 않은 두 사람을 뒤로 한 채 뭐 하나 속 시원하게 건진 건 없네요. 여전히 오리무중인 범인의 단서. 저 근데요. 그런데 주연이 세부 단서들부터 모조리 조사하던 중 백이철이 있던 청남교도소 교도관들이 외부 게시판에 올린 글을 따본 겁니다. 특이점 하나를 캐치합니다. 백이철이 돈을 요구하는 재소자들에게 집단 린치를 당했다. 이게 왜? 그 린치를 당했다는 백이철까지도 독방에서 근신을 했단 말이죠. 아니, 맞은 것도 억울한데 왜? 그러네. 그쵸. 그 결과 그래서 여기 재소자들 만나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다시 한번 청란교도소로 향하게 되죠. 그렇게 간단한 인터뷰니까 긴장하지 말고. 관련 재소자들의 인터뷰가 시작되는데 주연의 질문은 무죄의 악마들 이란 말 들어본 적 있어요? 결코 일반적이지 않았습니다. 네. 교수님이 말리지만 않았어도 내가 그 새끼가 멱 땄다. 영지금이 너무 없어가지고요. 심부름이라도 좀 하면 근데 그놈이 자꾸 제 옷에 벗기는 거예요. 이에 가지각색의 반응을 보이는 그들이었지만 교수님 증언이 없었으면 증명하기 힘들었겠죠. 모두의 공통점은 교수라는 사람을 언급했던 것이었죠. 근데 그 교수란 사람이 대체 누구죠? 그리고 그 교수는 권석주였습니다. 어쨌든 권 교수 귀찮지 않게 명단에서 뺐으니까 불려갈 걱정은 안 해도 돼. 그는 이곳에서 여기 표시해둔 부분 수정해서 새로 작성하세요. 그리고 이혼 협의는 최대한 길게 끌어서 올해를 넘겨야 자녀분들이 성인이 돼서 양육비 지불이 빠집니다. 교도소장이 법적 조언을 해주며 아주 편한 생활을 누리고 있었죠. 경찰이 요청한 접견 거의 다 끝나간다. 심각하게 나온 얘기는 없지. 뭐 이것저것 캐묻긴 하던데 별건 없었고요. 뭐라더라? 그런데 무죄의 악마들? 본인이 창조한 워딩을 듣자마자 만난 사람마다 그 말 들은 적 있냐고 물었습니다. 굳은 표정을 짓더니 수감된 후 처음으로 사건 관련자가 한 명 더 있습니다. 8년 만에 면회를 심지어 자진해서 요청합니다. 그렇게 둘의 첫 만남이 이루어지고 경위 주연입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재수자에게는 누구의 접견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만 매우 다급한 사안이라기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고인이 된 백이철 씨에 대해 물을 게 있다고요. 석주의 기선제압 선빵을 시작으로 그 목적으로 온 건 맞습니다만 권석주 씨께는 다른 걸 묻고 싶네요. 국민 사형 투표에 대해서 주연의 반격이 알고 계신가요? 팽팽하게 시작되죠. 여기서도 신문 정도는 읽으니까요. 무죄의 악마들, 범인이 방송으로 언급했던 그 말 최초 시작은 권석주 씨였죠. 전 범인이 권석주 씨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어서 워딩이 같은 두 사람은 가까운 관계일 거다. 치열한 논리 대결이 굉장히 나이브한 발상이네요. 펼쳐집니다. 권석주 씨가 법정에서 그 말을 할 때 들은 사람 몇 명 안 돼요. 그의 재판은 비공개였기에 전 그중에 사형 투표의 범인이든 관련자가 있다고 믿습니다. 주연의 말도 일리는 있었죠. 혹시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세요? 이 사회가 마음에 안 든다거나 내가 심판하겠다. 뭐 그런 꺼림칙한 내색을 비춘 사람요. 하지만 그는 그런 건 모르겠고 범인보다는 범인을 모르겠으면 피해자부터 찾아보지 그래요. 현재 그들이 더 잘할 수 있는 것에 대해 말해주기 시작합니다. 다음 범행을 예고했을 정도면 이미 사형투표의 대상자를 정해두었을 거고 영웅놀이에 심취한 범인이 타겟으로 삼을 만한 상대를 그 작자의 입장에서 찾아보란 말입니다. 그야말로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말이었죠. 그게 누구일지 짐작 가능하단 말씀이세요? 그는 그렇게 의미심장한 말을 남긴 뒤 공호 하나 둘 귀방합니다. 잠시만요. 짐작 가는 사람 있죠? 그쵸? 말씀해주세요, 권석주 씨! 그대로 귀방해버리지만 사실 이 모든 것은 정말 팀장님 말대로네요. 무찬의 설계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도 안 나올 리 없어. 권석주는 선택받은 인생 전부를 내버리고 살인범이 되길 선택했어. 다른 재소자들에게 무죄의 악마들을 언급한 것이 그때 그 심정을 고스란히 담은 말이 바로 무죄의 악마들인데 의도된 석주 소환술이었죠. 그 말을 듣고도 무시했다면 난 되려 권석주가 개탈과 어떤 관계가 있다고 의심했을 거야. 그럼 이제 권석주는 용의선상에서 벗어난 겁니까? 아니, 직접 끼진 않았어도 분명히 범인은 주변인일 거야. 그렇게 어떻게든 입 열어야지. 비록 작지만 범인에게 한 단계 더 나아가게 된다. 몇 분 뒤 본부장에게 중간보고를 하러 간 무찬은 권석주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만약 그렇다면 민지영 의원도 빼놓지 말아야죠. 한 국회의원과 그 애도. 특정 인물에 대해 언급합니다. 같은 시각 미친 듯이 컴퓨터를 두들기고 있는 한 남자, 주민의 담임이었죠. 이어서 일종의 차질은 없죠. 누가 봐도 수상한 채팅을 또 이어가는데 계약대로 일 끝난 뒤에 남은 바 입금합니다. 그때 반지의 진동과 함께 과호흡이 찾아온다. 그리고 무찬히 언급했던 민지영 의원이 등장하죠. 그들은 일어나. 모자 관계였습니다. 산소호흡기. 숨 쉬면서. 괜찮아. 그 시각 주연은 석주의 조언을 흘려듣지 않고 이거 다 뭐냐? 범인의 입장에서 비슷한 전적이나 범행 기록, 재판 결과. 예상 피해자들을 모두 데이터화해버리죠. 그러니까 이게 즉 죽여도 싼 인간들, 죽어도 싼 인간들의 교집합을 모조리 추출해냅니다. 모든 범인은 어차피 자기가 정한 패턴에 따라가게 돼 있어. 이 중에서 투표 대상이 나오기만 하면 개탈이 무슨 생각인지 따라잡을 수 있을 거야. 같은 시각 그 예상 피해자 중 한 명인 엄은경은 눈으로 파란 가루를 미역국에 넣은 뒤 여보 나와요. 밥 먹어야지. 마치 사탕 마냥 내가 큰맘 먹고 투표 사다 끓인 거니까 이거 남기지 말고 다 드셔. 그 독국물을 먹을 것을 이거 국물 남기지 말고. 남편에게 2번이나 강조한 뒤 나가버리죠. 심지어 우리 오빠 때리지 마요. 잘못했어요. 아이들에게 손찌검까지 하려던 그때 맞죠? 누군가 그녀를 납치합니다. 너 납치된 거야. 그리고 두 번째 국민사형투표 D-Day가 찾아오고 10시 정각 사형투표가 시작되고 타겟이 발표되면 사이버팀에서 타겟의 신원과 위치를 파악한 즉시 전원 공지합니다. 가장 가까운 거점 지역에 위치한 팀은 타겟에게 10분 내에 도착하세요. 투표 대상이 누구든 우리에겐 예고 살인의 대상일 뿐입니다. 경찰 전병력은 총 비상 대기 상태에 돌입하죠. 야 사이버 피해자 위치 바로 파악되는 거지? 지난번엔 몰라서 당했지만 오늘은 그런 거 없습니다. 핸드폰 번호 파악되면 실시간 위치 추적 가능하게 통신사 협조 받았고요. 그 투표 문자 발생지도 동시 추적합니다. 네. 이번엔 아주 철저히 준비한 듯한데 아이러니하게도 국민 사형투표에 대한 국민의 여론은 점점 더 긍정적으로 전환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마치 새해 카운팅 마냥 5, 4, 2, 1. 단체로 그 카운트다운까지 외치고 정말로 10시 정각이 되자마자 2차 투표가 시작되죠. 그리고 마치 이에 성원하듯 안녕하십니까. 개탈은 많이 기다리셨죠? 이젠 아주 여유롭게 제2차 국민사형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셨으니까 이젠 잘 아시겠죠? 마치 전문 MC 마냥 투표를 진행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투표 대상은 과연 누군지 함께 보실까요? 이어서 엄은경씨, 죽음의 소개가 정말 대단하신 분이죠. 시작되죠. 남편과 자동차 여행 중에 바다에 빠지는 사고가 났고 조수석에서 잠들었던 남편은 사망을 했는데 정작 운전을 했던 엄 여사님은 가벼운 찰과상만 입었거든요. 야, 기적이 따로 없네요. 같은 시각 타겟은 엄은경입니다. 1988년 6월 21일생, 주민번호 88061-236-7531. 주민등록상 기록된 주소지는 충북 청주입니다만 가장 최근에 우편물 소유지는 서울이야. 여기. 사이버 수사팀의 활약이 이어지고 서울시 동작구 서래동 251번지 전특수팀에게 타겟의 신상 명세와 주소지를 전송합니다. 그들의 추적을 바탕으로 전병력이 바로 출동한다. 위치 추적 요청해. 허나 그들의 속도가 빨라질수록 개탈의 폭로 속도도 부인은 남편의 갑작스런 사망 덕에 수십억 원대의 생명보험금을 수령하게 됐습니다. 그것도 가입한 지 고작 1년 만에요. 스포트를 내기 시작하죠. 엄은경은 정말 무죄였을까요? 에이, 그럼 제가 사형투표에 올릴 리가 있나요? 엄은경은 3번의 결혼을 했고 남편들은 전부 다 사망했습니다. 첫 번째는 익사, 두 번째는 당뇨합병, 그리고 세 번째는 교통사고. 남편들이 사망할 때마다 받은 보험금은 총 20억. 이게 과연 우연이었을까요? 실은 2년 전 세 번째 남편이 죽었을 때 보험금을 노린 고의살인으로 무기징역이 선고됐었습니다만 2심에서는 불가피한 사고 쪽으로 급선회를 했고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바람에 무죄 판결까지. 엄은경 폰 위치 추적됐습니다. 현 주소지 앞이나 매우 가까운 지척이에요.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그래서 받은 보험금의 총액은 자그마치 개탈의 설명이 이어질수록 100억. 국민 사용의 찬성표는 100억입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엄은경이 진짜 죽어 마땅한 죄가 뭔 줄 아십니까? 또다시 결혼을 한 엄은경은 전처의 자식들을 고의로 다치게 해 보험금을 받았고 이제 4번째 남편을 죽일 계획을 실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사람입니까?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사법부는 이토록 사악하기 그지없는 무죄의 악마를 여러분들 곁에 버젓이 풀어놨습니다. 결코 용서해서는 안 될 쓰레기를 분리수거한다는 심정으로 여러분들에게 어문경에 대한 판결을 맡기겠습니다. 그렇게 어문경 사용에 찬성하십니까? 아님 반대하십니까? 망설이지 말고 눌러주세요. 게탈의 지린 데스 스피치가 끝나고 그 사이 사이버스타 팀과 현장 경찰들의 빠른 협업으로 찾았습니다. 어문경을 찾아내고 말죠. 여기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있는 차 안에는 폭탄이 설치돼 있었습니다. 심지어 시한폭탄이었죠. 무자는 빠르게 상황을 파악한 뒤 괜찮아요. 문하고 연결 안 돼 있어요. 세팅 상태를 체크합니다. 그리고 범인이 통화 중임을 캐치하죠. 어문경 폰에 통화 중 표시가 들어와 있어. 그 말인즉슨 이쪽 얘기를 듣고 있는 것 같아. 이곳의 상황을 모두 듣고 있다는 것. 바로 추적하겠습니다. 차량에서 밖으로 영상 송출은 없어. 폰만 켜 있는 거니까 행동은 자유롭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방금 폭발물 사진 보냈는데. 사제 폭탄이네요. 설치와 위치에 동시에 찾아볼게요. 설치할 때 어땠는지 좀 더 물어봐 주세요. 그렇게 세팅 상황을 완벽히 체크한 뒤 어문경의 상태도 확인하는데 협박 조건은요. 어떻게 하면 죽일 거다. 이런 거. 어떤 폭탄인지, 터질 거라고 했는지, 숨막혀 죽을 거라고 했다든지. 아는 게 1도 없었죠. 그때 전 국민에게 그래, 내가 죽였어. 그래서 뭐? 나 무죄 받았어. 어문경의 자백과 한번 쪽난 재판은 다시 같은 걸 못하는 거 몰래? 그 쓰레기 같은 인성이 폭로됩니다. 나 말하면 살려준대. 일단 지금 사용 확정이야. 사실상 사용은 이미 확정이었죠. 폭탄 터져도 주택가 절대 안 돼. 이제 2차 피해를 줄이고자 차로 10분 내에 도착할 수 있는 넓은 장소 수해. 강이든 공터든 폭발할 때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차를 옮길 공터를 수소문하기 시작하는데 미치겠네. 전부 주택이 학원뿐이야. 야, 너 뭐 생각 안 나? 여기 너희 집 근처잖아. 어? 주연이 당황한 듯 머뭇거립니다. 있어. 그게 찾았어? 이어서 설해구 운동장. 교통상황 고려해서 약 10분 거리입니다. 결국 한 고등학교를 추천하는데 그곳은 주연의 친동생이 다니는 학교였죠. 확실해? 동생이 다니는 학교라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운동장을 확장한 지 얼마 안 됐고 주변 상가나 주택가도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잤으면 끝났을 거고 남아있는 애들은 몇 안 될 거예요. 확인하고 대피시킬게요. 폭발물 서려구 운동장으로 이동합니다. 전지현 서려구로 출동. 교내에 단 한 명도 남지 않게 합니다. 자, 지금 바로 서력으로 출발한다. 그렇게 주연, 네. 상황실을 조단한테 넘기고 넌 서려구가 현장 서포트해. 무차는 빠르게 오더를 내린 뒤 출발해요. 폭탄차를 이동시키려 하지만 그래서 터지면 난 못해. 나는 못해. 정신 차려. 끝까지 이기적인 어문경이었습니다. 발밑에 연결된 전선 없어. 시동 걸어도 안 터진다고. 그러니까 밟아. 하지만 밟아! 무차의 명수형 뺨치는 호통에 도미닉으로 빙의하죠. 그지가 가 빨라. 고맙다. 주연도 동생에게 출발하고 모든 병력도 학교로 향합니다. 와, 이 아줌마 진짜 악질이네. 그러니까 나는 완전 찬성. 긴급 방송입니다. 전 학생은 지금 즉시 하교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교내에 단 한 명도 남지 말고 전원 빠르게 귀가합니다. 비상 상황이에요. 그렇게 학생들 모두가 하교하기 시작하고 뭐야? 이거 영화 찍는 거야? 뭐야? 막 도착한 주연이 동생을 찾지만 하필이면 서로 동시에 전화를 갈겨버리고 전화를 안 받아. 심지어 지리는 타이밍에 핸드폰을 주스며 고구마 58,000개를 먹이기 시작합니다. 주민아! 그런데 그때 저기요. 지훈이가 주민요. 리신에게 주민의 위치를 안내해주며 우리를 소화시켜주죠. 언니! 빨리 와. 빨리 와. 밟아. 너 밟아. 못하겠다. 진정해. 빨리 도착해 살 수 있어. 그렇게 설명할 시간 없어. 지금 당장 집에 가. 동생이 세이브함과 동시에 언니! 폭탄차가 도착합니다. 밟아. 또 밟아.
보면 충격이 터질 것 같은. 끝내 안전한 공터에 주차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팀장 도착했어? 그런데 됐어 이제 그만 내려. 발랑 내려. 차량 근처에 아무도 오지 못하게 해주시고요. 무찬이 폭발에 대비하세요. 내리지 않았죠. 팀장 왜 개죽음을 하려고 그래? 발랑 내려. 전 여기 지킵니다. 시간은 불과 2분 남은 상황. 뭐야? 시간이 왜 이래? 이러다 나 진짜 죽어. 어떻게 좀 해봐. 그는 침착하게 거기 당신 듣고 있는 거 다 알아. 당신 주장대로 이 여자 죄가 확실하면 그때 다시 재판 붙이면 돼. 개탈에게 말을 건다. 다시 법정에 세우는가? 그게 가능할까? 이 대한민국에서 가능해. 가능하게 만들 수 있어. 무찬의 배수의 친이자 정의를 실현하겠다며 전 국민에게 당신 믿으라지 않았어? 마지막 전략은 근데 내가 여기서 이 여자랑 같이 죽으면 그때 뭐라고들 할 것 같냐? 개탈이 메이킹하고 있는 신념과 정당성을 잘 생각해봐. 나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을 거고 훼손하는 것이었죠. 절대 손재가지 않아. 그러니까 그가 결코 그것을 저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에 목숨을 건 도박을 한 것이었습니다. 복상검 새끼! 그런데 머리 또 빵빵 터뜨리고 있어요. 바로 터뜨려버리죠. 다다음 주 이 다음 내용인 3, 4화 소개 영상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이 올라오자마자 접하실 수 있고요. 또한 매주 목요일 밤 9시 채널 SBS에서 풀버전이 방영됩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처럼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매주 새 영상이 올라오자마자 접하실 수 있습니다. 강요는 아니고요. 네가 개가 되라면 내 개가 된다.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개야. 누구인가? 지금 누가 소리를 내었어? 살락. 네 복수 오바나. 네